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4월 13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뉴욕 증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죠. CPI가 예상대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해소 속 장중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결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가 지속되면서 소폭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26%,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3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0.30%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3월 CPI 시장의 예상대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노동부는 3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1년 2월 이후 약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 8.4% 상승을 소폭 웃돌았죠. 전월 대비 기준으로도 1.2% 상승에 시장 예상치 1.1% 상승을 웃돌면서 2005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6.5%,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 기준으로는 시장 예상치 6.5%와 같았지만 전월 대비로는 시장 예상치 0.5%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CPI가 급등세를 나타냈지만 근원 CPI는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CPI 급등 속 페드의 공격적 긴축 전망이 지속되면서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죠. 레이얼 브레이너드 페드 부의장 지명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페드가 5월 회의에서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을 공식화하고 6월에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0.3% 올라 전월에 0.5% 상승해서 둔화한 것을 주목하며 이러한 둔화세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86.6%를 기록했습니다. 개장 전 2.8%대를 나타냈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CPI 발표 이후 장중 2.67%대까지 떨어졌었어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후퇴에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기술주들이 이 장 후반에 상승분을 좀 반납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헬스, 통신주가 하락을 했고 에너지, 유틸리티, 임의소비재 관련주가 상승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는 또다시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오펙, 러시아 원유 공급 감소 관련 경고 등의 급등 마감되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6.31달러, 플러스 6.69% 상승하면서 100.60달러, 또다시 100달러를 넘어서 마감되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어제 오후장에 또 에너지 관련주들이 먼저 한 차례씩 튀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업종별로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또 대형 기술주들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또 그 외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AMD, 페이스북 등 모두 다 또 하락세 계속 이어가면서 기술주들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다라고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특징은요. 골드만삭스가 이 사이버 보안 수요 성장을 언급하면서
이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3.2%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 보안 관련주 우리가 미리 계속해서 한 2, 3주 전인가요? 계속해서 공부해오고 있는데요. 3월 말부터 같이 종목들 다 정리하고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흐름이 지지부진하긴 했으나 막 빠지거나 막 오르거나 하지도 않았던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좀 체크해 볼 만한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네, 그 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이 또다시 밀리면서 하락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어제는 좀 개파락 출발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듯 싶더니만 결국에는 그 힘을 못 받고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자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아래 꼬리 지점이 바로 볼린저 밴드 20일 하한선 터치했던 지점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웠던 볼린저 밴드 길 안에서 움직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버텨줄지 혹은 나가게 될지 좀 더 하방으로 밀리게 될지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하면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그 와중에도 잘 버텼습니다. 그런 점을 꼭 감안했을 때 상승으로 볼게요. 네. 그런 점을 꼭 감안했을 때 항상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사실 그리고 또 장이 지지부진할 때는 소위 말하는 잡주? 평소에 잘 안 갔던 그런 애들이 잘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코스닥의 이런 작은 애들은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안 갖고 있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정상적이되 좀 안전한 테마 우리가 계속 공부해가면서 한 차례 올라오면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공부하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불나방이 돼서 나 안 갖고 있는데 이게 15%라고 지금 들어갈까? 에너지주 지금 들어갈까? 이런 식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또 오전장에서 뭐 우리나라 조선 쪽, 그동안 못 갔던 조선 쪽이라든가 아니면 다시금 2차전지 소재 쪽에 이렇게 너무 좋은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들, 기관 혹은 외국인 수급이 빵빵하게 들어와 줬다라는 점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종목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이 장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따 주식문화랑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도록 해요. 아직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조금 오늘도 나긋나긋 방송하게 되었는데요. 점심때까지 빨리 좋아져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좀 봄비가 내립니다. 비는 오지만 우리 계좌는 오늘은 부디 파랗지 않길 바라면서 다시 그 빨간 장대양봉으로 솟아오르길 바라면서 오늘장 같이 공부해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